무첩속 백령도 작전, 그들만의 계엄 밑그림. 자, 왼쪽에 3스타 출신인, 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얼굴. 오른쪽에 은퇴한 2스타 정보사령관 출신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자, 저 두 사람이 만들었을 그 계엄의 밑그림은 과연 뭐였을까요? 자, 잠시 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내란 혐의 관련 아마 입장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것을 보면 계엄, 12.3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절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언론사, MBC나 JTBC 같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다른 언론사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대언론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계엄을 모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론관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본인이 제대로 영장 발부되기 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를 할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가지는 듯 싶더니 지금은 대통령의 지금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버티기 작전이고 소위 배째라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데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지금 기자회견까지를 자처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특정 언론을 이렇게 배제하는 형태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지 마라 한다고 또 그 언론사에서 안 갈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 경호처장 할 때처럼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처음에는 뭐 중과부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죄송하다고도 했었는데 그런 취지로. 그런데 지금 모습은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의 모습하고 너무 지금 똑같아요. 판박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아마 대통령의 12.12 담화문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친 어떤 입장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을 맞췄다고 보세요? 뭐 그게 어쩌면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중전을 통해서 석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12.3 계엄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이 도발을 우리가 유도했다. 이런 내용이죠. 오물풍선이 100번 넘게 대한민국 상공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점 타격 또는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정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김용현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아직까지 경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아직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상공을 점령하고 또 용산 상공에 또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을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이 또 반격을 해오면 저렇게 대통령실 경내로 삐라 전단지가 저 떨어지는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된 10월 24일에 불과 2달 전의 모습입니다. 저 때가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았을 그때였습니다. 네. 저 당시인 이후로 직후에 우리가 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원점 또는 백령도 위에서 저 오물풍선을 타격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었고 실제로 보복 사격이 이루어졌다면 또 백령도나 연평도 부근에서 실제적인 위협이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이제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아니 원점 타격을 해야 하냐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포격 준비를 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또 반대를 해서 이게 뭐 무산됐다는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이 내려진 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보도했을 때 자작극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한국에 존재하는 민간인들 예. 보낼 수도 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지금 보면 보냈던 게 맞는 것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군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군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랄지 국방부 장관의 어떤 NCND 부인도 뭐 시인도 하지 긍정도 않는다, 시인도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지전까지 일으켜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랄지 경찰이 수사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뭔가 확실히 확보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랄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김영 의원이랄지 여러 가지 군 수뇌부들을 이제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쯤에서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그런 수사 결과 브리핑, 또 공수처랄지 경찰에서도 공조수사본부에서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것을 국민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어떤 뭐 그게 정말로 거짓된 정보인지 예.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참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여러 가지 도발이 서해상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인의 피해, 또 군인들의 사상까지도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다룬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